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세력을 공격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가 쌍욕을 사용을 해서 엄중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목회자가 왜 욕을 하느냐, 그리고 왜 정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박을 했고, 제가 그런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영상에 대한 댓글이 500여 개가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2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 70세 노인 박기병 씨를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현대사에서 어떤 시대적 좌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등장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를 놀라운 문장과 식견으로 댓글을 달았던 분이고, 제가 이 댓글을 소개를 했고 30만이 넘는 시청자들이 이 댓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박기병 노인이 오래간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그의 시각을 적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공명정대하고 품이 넓직하며 소망과 비전이 우리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밝힙니다. 전 목사님이 거리로 나선 후에 오랫동안 그분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병 노인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게 사물을 지켜봅니다.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시각은 오랫동안 전 목사를 지켜봤다라는 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쌓이지 않고 차분하게 전 목사를 지켜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분은 욕먹어 마땅한 자에게만, 그것도 지독하지 않은 욕설로 나무랍니다. 그분의 안팎이 똑같이 밝고 옳으니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품이니 욕을 해도 그분의 풍모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욕에 대한 분석이 저와 맥락이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욕은 필요한 것이고 불가피한 것이고 불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이끌어내며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그런 욕은 전광훈 목사의 생명력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박기병 씨의 의견을 계속해서 읽어보시지요. 전 목사의 욕설은 흠도 아닙니다. 욕조차 못하는 자, 아니 욕먹어 마땅한 자에게도 욕설을 퍼부을 용기가 없는 자들, 나라의 현실을 모르고 정치 합리하는 머리도 없고 가슴도 없는 자들, 현실 인식이 태부족한 자들, 비단 같으나 알맹이 없는 말로 어설픈 지지나 모으려 하는 자들, 신선한 과일과 썩은 사과를 한 바구니에 담자고 하는 자들, 즉 경륜도 용기도 없는 기회주의 정치꾼들과 그리고 나라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모반의 꾼들만 우글거리는 현실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은 좌파의 위협과 그에 맞서서 안일한 인식과 게으름과 무능에 빠지고 있는 우파 정치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자, 이 다음 장이 재밌습니다. 그 현실이 오죽하면 성직자가 나섰겠습니까? 성직자가 나서야 하는 시대, 그 현실은 얼마나 어둡고 불행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댓글 중에서는 왜 성직자가 사회 문제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욕을 하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한 박기병 노인과 저의 답입니다. 아니, 현실이 오죽하면 성직자가 나서겠습니까? 자, 그런 암담한 현실에서 성직자조차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전가원 목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과연 정치가 가능하기나 할까요? 광적으로 돈과 자리를 밝히던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의 지난 5년이 과연 정치였나요? 홍준표, 아직도 조선조 주자학 끝물의 1차원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 근대적 인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대목이 압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면서생,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상 위에서, 그저 책상 위에서 세상에 끄적끄적거리면서 세상을 보는 우물한 개구리의 꽉 막힌 주자 끝물의 1차원적 욕망. 이 말이 홍준표가, 제가 어제 홍준표는 좁쌀이고 정광훈 목사는 거목이며, 좁쌀이 거목에 헤딩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으면서도 정치의 본질을 전광훈 목사만큼이나 보지도 못합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왜 외부 세력이 정당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야 되는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지, 문재인 정권 내내 당대표를 맡으면서 자신의 성완종 불법 자금이라고 하는 이런 고삐에 꿰어서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했던 홍준표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던 전 목사와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배반과 폐륜의 비난을 해댔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또 다른 댓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한인교회가 아닌 유럽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목사 요하니스 림버그라는 분의 댓글입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호불호는 클 테지만 그의 생각과 논리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근거하고 정의로운 나라 미래지향적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조그만 발언을 침소봉대하는 사람은 소인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전 목사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끔 거친 말을 하고 쌍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무슨 이단이니 신성모독이니 하는 자들을 같은 목회자인 요하니스 림버그 목사가 꾸짖고 있습니다. 소인배라고. 지금 한국은 종북 좌파에 의해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핵이 바로 그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전광훈 목사를 목사라는 범주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이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전 목사는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목사라는 범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치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활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저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걸 두고 이단 운운하는 것도 소인배의 자세이고 욕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를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한다고 누구든 그를 교단에서 쫓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의 시원한 욕설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물론 유럽에서 활동합니다. 한인교회는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개의 댓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목사를 조용히 지켜보고 전 목사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사람들의 순수한 시각입니다. 왜 전 목사가 시대의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며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커다란 장점과 의미에 비하면 거친 말이나 쌍욕 같은 자그마한 것들은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시각들을 두 개의 댓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